네, 크로마토그래피 요약 두 번째입니다.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TLC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미세한 흡착제 고체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이제 플레이트 위에다가 판 위에다가 이것을 얇게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발라주고서 그런 다음에 액체 이동상을 사용을 해가지고 혼합 성분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개별 성분으로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식별하는 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기반한 분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정지상, 이 고체 플레이트하고 친화성이 더 큰 성분들은 느리게 이동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 가는데 느리게 이동하고 친화성이 낮은 성분들은 더 빨리 한다는 거죠. 위로 빨리 더 빨리 전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본 원리가 시료를 이 플레이트에다가 스팟을 해요. 점적을 하고서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용매, 이동상 용매에다가 이 플레이트를 어, 올려놓으면은 이 용매가 모세관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 쭉 이게 용매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여기 스팟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분석물들이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머무름 인자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되는데 이 머무름 인자는 여기에 있는 이동상이 이동한 거리 여기 솔벤트가 제일 앞으로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하겠죠. 거리 이 분에 그다음에 용질이 이동한 거리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머무름 인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TLC의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먼저 플레이트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플레이트 여기 안에 이렇게 허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플레이트인데 이 플레이트에 이 정지상이 입혀져 있죠. 정지상이 입혀져 있는데 이 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유리나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흡착제 정지상은 실리카 겔이나 알루미나로 이렇게 어, 입혀져 있는 것이 정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용매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동상이 됩니다. 전개용매는 여기에 있는 이 챔버인데 챔버의 밑에 이렇게 용매를 이렇게 뭐 한 1cm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 이동상은 정지상을 따라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질들을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질들이 정지상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은 느리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이동상 용매를 더 친근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녹아서 빨리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유기용매를 사용을 합니다. 또 이 TLC에서는 이 TLC 챔버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챔버인데 챔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챔버는 이제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뚜껑이 달려져 있고 유리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이동상 용매가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파티클들, 입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 전체 분위기를, 이 챔버 안의 분위기를 균일한 환경으로 유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동상들이 휘발이 돼가지고 올라갈 텐데 여기 안에 꽉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환경을 유지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물질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시각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UV 램프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오딘 결정을 가지고서 이것을 착색을 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즉 전개되어 있는 그 스폿들을 가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UV 램프가 있죠. 짧은 파장하고 긴 파장 램프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것을 봐주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허옇게 있다가 램프를 쪼여주게 되면은 UV를 쪼여주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팟들은 얘가 이제 까맣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면은 이 플레이트가 이런 플레이트가 필요하겠죠. 그 정지상에 있는 플레이트, 그 다음에 챔버, 그 다음에 전개 용매, 이동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세관은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모세관인데 시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시료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되겠죠. 시료를 끄집어서 시료를 취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파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캐필러리 모세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료, 그 다음에 UV 램프나 아이오딘 결정, 그리고 드라이어,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나중에 전개를 쭉 시켜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전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용매로, 이동상 용매로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하려고 하면은 드라이어를, 헤어 드라이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약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필이 필요한데 연필은 여기 출발선을 이렇게 긋고 스팟한 포인트를 이렇게 찍는 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보면은 먼저 시료를 점적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연필로 그어준다. 반드시 연필로 해야 되지 뭐 볼펜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료를 이제 점적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점적을 한 다음에 시료를 그 다음 1번에다가 표준 물질, 2번에다가는 시료를 점적을 이렇게 해서 표준 물질이 올라간 거리하고 시료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치가 이렇게 맞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질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동상을 TLC 챔버에다가 몇 cm 정도 채우는데 보통 뭐 한 1cm 정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플레이트를 이제 담그는 거죠. 여기에 이런 이제 챔버가 있으면 뚜껑도 닫고 여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이동상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트를 담궈 놓는다는 거죠. 이때 중요할 점은 뭐냐면은 이 점적한 위치가 스파팅을 한 위치가 이 이동상보다도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높이보다도 아래가 돼 있으면 이게 다 밑으로 다 녹아 내려 버립니다. 용해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개를 시키죠. 디벨롭을 시켜 가지고 이걸 이제 전개시킨다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어, 이동상에다 이렇게 잠궈 놓으면은 그대로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게 용매가 이렇게 쭉 균일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그 TLC 플레이트가 있으면은 그 TLC 플레이트를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RF를 계산할 수도 없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도 같이 넘어가 버리니까 뭐 한 1cm 정도 남겨두고서 솔벤트가 올라간 음, 그 거리 한 1cm 정도 남겨놓고서 이것을 빼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서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TLC 응용 분야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뭐 천연물이나 의약학, 식품, 화장품, 유기합성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간도 별로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실험을 합니다. 보통 천연물 같은 데서는 어떤 활성 성분을 분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학학에서는 어떤 그 약물의 안정성이라든지 대사산물, 그 다음에 순도들을 확인할 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생체 시료들 중에서
약물의 존재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식품에서는 색소라든지 감미료, 방부제 등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식품 공전에 보면은 색소를 식품 중에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TLC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식품 공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식품들 중에서 약물들이 남아 있는 그러한 잔류물들,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들을 식별을 하고, 화장품에서의 뭐 다양한 성분들의 그 색상이라든지 화장품의 종류들을 식별한다든지 그럴 때도 사용되고, 특히 이제 유기 합성하는 실험실에서는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런 TLC 방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시료들의 순도에 대해서 모니터링합니다.